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여기 이곳, 뭐 그렇게 할 말이 많길래입니다. 와우. 네. 오늘은 뭐 그렇게 할 말이 많길래 첫 화를 시작하는 자리에 여러분들께 저희 팟캐스트를 소개할 수 있어서 무척 설레는 마음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길래 MC를 맡게 된 조수빈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이번 화를 진행해 주실 저희 팟캐스트 효원 PD님이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길래 제작을 맡고 있는 PD 박효원입니다. 이제 이번 화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제 매 화마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 항상 관심 갖고 저희 들어와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화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설레는 동시에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오늘 첫 화는 취향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도전과 시작에 많은 용기를 가지고 계신 유진 씨를 게스트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싶은 건 다 도전해야 직성이 풀리는 송유진입니다. 현재 동국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 팟캐스트 첫 화에 출연하게 되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제가 활동했던 이제 저희 학교 동국대학교 광고 동아리 이제 에드러시 전 기수 회장님인 유진님께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게스트 요청을 해드렸는데요.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설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세 명 다 동국대 에드러시 저희 케미를 기대해 주시고 네. 유진 씨 반갑습니다. 저희 엄청 오랜만에 뵀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맞아요. 저희 종강하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요즘 페스티벌에 푹 빠져 있는데요. 혹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들어보셨나요? 너무 유명하죠. 저는 들어만 봤습니다. 네, 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서포터즈의 일종인 드리머로 활동을 했는데요. 펜타포트가 끝난 지 벌써 2주가 다 되어 가는데 저는 여전히 인천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하셨나 봐요. 네, 제 플레이리스트도 지금 펜타포트에 나온 노래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혹시 오늘의 노래 추천? 오늘의 추- 노래 너무 기대되는데요? 하나 드릴까요? 네. 제가 하나 추천드리자면 아디오스 오디오의 끝없이 우리는 이라는 노래. 이번에 나오셨나 보네요. 그 네, 밴드. 제가 플레이리스트 진짜 이번에 싹 다 갈았습니다. 그만큼 처음 들었는데 펜타포트가 끝나고 계속 듣고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근황 토크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효원 씨는 뭐하고 지내셨나요? 저는 아까 유진님이 이번에 그 참여하신 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제가 전 기수 서포터즈였는데 그때 우승 이후로 이제 3일권 초대권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스태프가 아닌 이제 진짜 좀 푹 즐기다 갈 수 있는 관객으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놀고 왔어요. 저도 다음 기회엔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게스트님의 새로 생긴 취향이나 아니면 뭐 간단한 락페 이외의 취향 하나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것도 근황 토크랑 이어지는 얘기인데 네. 사실 저는 EDM을 정말 좋아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하게 됐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페스티벌을 다닐 정도로 정말 EDM을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락이 요즘 슬금슬금 제 플레이리스트로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다녀온 영향인 것 같은데 이번에 락 장르를 새로 접하게 되었는데 듣다 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동안 EDM만 너무 좋아하다 보니 다른 음악 취향은 그냥 배제한 채 그밖에 좋은 걸 놓친 건 아닐지 조금 후회가 되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제 취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보자면 전 좀 취향이 좀 넓은 편인데요. 좀 폭넓다고 할까요? 그래서
음식이든 음악이든 영화든 좀 다양한 장르를 접하는 거, 그냥 그 접하는 것 자체가 거의 취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걸 엄청, 새로운 걸 접하고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진 씨는 취향을 어떻게 정의 내리시나요? 좀 딥한 질문이지만. 저는 취향이 약간 저만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랑 취향을 그렇게 또 분리시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오글거리지만 취향은 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취향은 저만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취향은 약간 제가 되고 싶은 되고자 하는 상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에너지가 가득하고 좀 사랑을 많이 하고 즐기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를 평소에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취향으로 삼는 EDM 음악이나 요즘 관심을 갖게 된 락 음악이나 그리고 그 밖에 좋아하는 운동들이나 다른 취향들을 보면은 주로 활동적이고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향을 다 합하면은 결국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 네, 제가 들어도 약간 취향이라는 거는 제 이제 각자 개인들의 이제 모습을 이제 거울처럼 이렇게 미러링 해주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이제 저를 이제 자신들의 좀 성격이나 이제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조금 좀 대표해주는 그런 관념이 이제 취향이 아닐까 해서 그러니까 취미 이런 것도 보면은 취미나 이제 뭐 그 사람의 취향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게 되잖아요. 이제 취향이 약간 그런 의미로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오, 다들 엄청 딥한 질문에 엄청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향들은 어떻게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진 씨? 저는 다른 사람이 그 자신의 취향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사랑하고 깊게 몰두하는 사람이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들 하잖아요. 네네. 저 취향이 대체 저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길래 저런 표정을 짓게 할까? 또는 반대로 저런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은 대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런 궁금증을 바탕으로 새로운 취향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 맞아요. 그것도 맞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과 좀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고 또 이제 새로운 음악을 디깅하는 취미가 있는데 그런 취미가 좀 생긴 이유에 있어서는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친형이 이제 CD에 그 저희 K-팝 노래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구워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CD를 이제 집에 있는 오디오 이제 세트나 이제 어머니 차나 이제 아버지 차에서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계속 그런 항상 음악을 듣게 되는 그런 환경이 형성이 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런 음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좀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후 이제 나이를 먹고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더 딥한 장르와 음악을 좀 찾고자 하는 취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도 CD나 LP 이런 걸 모으시나요? 네. 지금 거의 LP 모으는 데는 거의 지금 환장한 수준이고요. 오. 네. 그리고 LP 말고도 이제 계속 제가 지금 음악 스트리밍 어플을 많이 쓰는데 몇 개 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많이 쓰신다고 하니까 좀 높게 불러볼까요? 3개? 딱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네, 제가 지금 멜론이랑 이제 스포티파이랑 애플뮤직 세 개를 오, 진짜 많이 쓰시네요. 세 개를 지금 구독제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와. 그만큼 조금 제가 음악을 좀 듣는 취미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그런 소비여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예 그렇게 여러 가지를 듣는 분이 없으셔서 혹시 그럼 세 개 중에 가장 좋은 걸 혹시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 개 중에 가장 좋은 걸 네. 제가 아무래도 국내 음악을 좀 많이 들으신다면은 멜론을 저는 추천을 하는데 오. 이제 좀 유진 씨처럼 이번에 뭐 좀 락에 빠지셨던 거나 아니면은 좀 해외 락 밴드 뭐 UK 락도 있고 락도 되게 장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 음악에 조금 빠지셨다면은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 중에 또 이제 스포티파이가 요즘에 또 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스포티파이를 사용하는 게 전 추천하는 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저 그럼 바로 다운로드 하러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홍보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 여러분 PPL 아닙니다. 이거 광고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럼 제가 제 취향은 어렸을 때 영향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새롭고 신기한 곳에 관심이 쏠리는 뭔가 그러한 저만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건에 딱 충족을 하면 그 취향에 완전 푹 빠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어린 나이 치고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제가 또 멀미를 해서 배낚시는 하지 않고요. 네.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여름하고 바다를 진짜 완전 좋아해서 사실 완전 안성맞춤인 취향이자 취미이고 제가 또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근조근 떠드는 걸 좋아해서 저한테는 뭔가 낚시도 하면서 좀 불쌍하지만 회도 먹고 바다도 보고 이런 왜 불쌍하죠? 그래도 네 불쌍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부모님의 영향도 크지만 뭔가 네 그래서 취향이 그렇게 사부작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유진 씨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락이랑 EDM의 취향이 이제 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 분야에서 새로운 취향이 예전의 취향과 충돌할 때 제3의 새로운 취향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전의 취향을 새로운 취향이 완전 대체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음악의 경우에는 제3의 새로운 취향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나름대로 만들어낸다고 해봤자 플레이리스트에 락과 EDM의 순서를 번갈아 넣기 같은 소심한 타협일 것 같은데요. 새로운 취향과 이전의 취향에 대한 대응 방식이 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예전의 취향이 저를 100%로 이루고 있겠죠. 하지만 이후에 새롭게 알게 된 취향이 이전의 취향을 능가할 정도로 좋아지면 새로운 취향의 비중이 점점 커질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취향에 빠져들게 된다면 결국에는 새로운 취향만이 마음속에 남게 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느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멈추어서 있을 수도 있겠죠. 현재 제 음악 취향은 현재 EDM이 70, 락이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유진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예전의 취향을 좀 대체를 하는 면이 있는데 조금 큰 맥락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취향은 좀 돌고 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때는 이제 K-팝 노래를 좋아했다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중이병도 걷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뭐 힙합도 좋아하다가 제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군대를 들어갔을 때는 또 이제 군인 장병한테는 이제 걸그룹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그때 진짜 K-팝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군인 장병분들이 전역하신 분들이나 이거 공감하실 텐데 좀 K-팝을 정말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였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좀 취향이 조금 돌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음악 말고 뭐 영화라든지 음식 같은 경우도 이 새로운 취향을 만들어내는 경험은 없으신가요?
다른 분야에서 뭔가 다른 분야에서의 새로운 취향이 예전 취향과 충돌했을 때 제3의 취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음식의 경우는 좀 아예 새로운 취향을 만들어내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집에서 그냥 뚝딱뚝딱 이것저것 만들고는 하는데, 제가 만든 음식은 제가 가진 모든 취향의 혼합체이기 때문에 오. 저만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은 좋나요? 저는 맛있어요. 근데 가끔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1인분으로만 만들고 저 혼자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먹더라고요, 오빠들은. 그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대접을 해드린 적은 있을까요? 아, 네, 있죠. 오. 저녁 식사 같은 거 모여서 할 때 네. 가끔 좀 메인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반찬과 메인 사이 그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는 음식을 몇 번 가져다 준 적이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제 취향을 조금 좀 줄여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대체로 평이 괜찮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근데 음식 취향이 어떤 취향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저는- 수 있나요? 네. 저는 완전 뼛속까지 한국인이고요. 네. 오. 저는 마늘과 청양고추와 참기름을 진짜 와. 거의 모든 요리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음식들은 맵고 좀 자극적이고 짜고. 네. 그리고 제가 또 단 걸 좋아해요. 단짠단짠. 네, 단짠단짠 최고죠. 네, 고혈압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요리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자신과 이렇게 음식 취향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자신과 타인의 취향이 겹치면 좀 막 이렇게 좀 껄끄러운 반응을 보인다거나 자, 홍대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꽤나 단도직입적으로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진 씨. 순화해서 말을 하자면 다름에서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 같아요. 음. 하지만 저는 이 홍대병이라고 부르는 그것에 대해서 딱히 긍정적인 입장은 아닌데요. 내가 가진 취향이 언제 트렌드가 될지도 모르는, 트렌드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꾸준히 다름을 고수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네. 네, 그러면 사석에서 제가 이걸 물어봤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신다면 네, 홍대병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건 불가능해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원 씨? 저는 이제 아까 그런 음악 취미 관련해서 좀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진짜 10대 때는 자 그런 홍대병으로 제가 좀 친구들의 이제 일반적인 음악 취향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우월감을 가지려는 경향이 저도 오. 솔직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 성인이 좀 되면서 좀 이제 다양한 걸 배우고 이제 사회를 이제 좀 체험하면서 이 사회에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좀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개개인들의 이제 취향의 존중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됐고 물론 제가 뭐 예를 들면 일찍이 알게 된 음악이 뭐 어쩌다가 뭐 바이럴이 되고 유명해지고 이제 일반 대중들까지 알려지게 되면은 자연스레 다른 음악을 찾게 되는 습관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적어도 타인의 취향에 대해서는 이제 깎아내리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생각을 좀 버리게 되어가지고 이 홍대병이 정말 물론 말 자체는 부정적이지만은 좀 홍대병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취향을 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대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네. 맞아요. 저도 뭔가 어떠한 하나의 취향을 고유하고 뭔가 소수의 취향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저는 사실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뭔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된 사람들을 홍대병이라고 일컫는다고 생각해서 네,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그 정체성이 뭔가 고유하고 유일해야 뭔가 이 경쟁 사회에서 당연하게 뭐 이점이 되니까 뭔가 어쩔 수 없는 현대적인 현상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뭔가 인스타에서 전 좀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릴스에 그 노래가 뜨면 맞아요. 약간 속상한 게 있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맞아요. 막 계속 그 부분만 듣고 뭔가 그 노래를 막 리믹스를 이상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들으면 맞아요. 좀 마음이 아프니까. 요즘에 스피드업이라고 막 스피드 엄청 빠르게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되게 유행이 많이 되고 물론 그런 틱톡이나 릴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약간 저만의 그런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티스트나 노래가 있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미디어를 타고 다른 사람들까지 알게 되면은 속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저도, 전 어떤 면을 가지고 있냐면, 뭔가, 제가 특이한 취향을 가졌을 때에 느끼는 저만의 특별함이 굉장히 뭔가 나름의 자존감을 채워주기도 하고, 엄청,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점유율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뭐 좀 자존감이라는 워딩보단 그냥 좀 마음이 좀 채워지는 느낌?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신의 취향을 막 계속 궁금하지도 않은데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반대로 막 홍대병과 반대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우선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서 그런 설파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걸 궁금하지도 않은데 계속 얘기하면은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자신의 취향을 설파하고자 하는 마음은 맛있는 걸 나눠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내가 직접 맛본 나의 취향, 사랑하는 나의 취향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또한 같은 취향을 향유하게 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소속감, 이런 거를 기대하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도 마냥 궁금하지 않다고 넘겨버리기보다는 좀 이 취향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요. 다 같이 좋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듣는 이제 받는 입장에서 계속 싫다 하면은 안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또 이제 그런 취향을 좀 공유하고 좋은 거 공유하려는 사람의 그런 좋은 마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한 번쯤은 네. 열린 마음으로 네. 한번 받아들여 보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그게 이제 권력으로서는 이제 작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다들 반민초 민초하면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민초파로 가겠습니다. 그럼 베라에서 민초 저 베라 것만 먹어요. 왜요? 왜요? 왜 베라 것만 드시죠? 베라 게 진짜 맛있어요. 아. 드셔보세요. 아니 일반 파는 민초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도 반민초였어요. 베라를 접하기 전까지. 그러시구나. 저는 민초파는 아니거든요. 근데 있으면 먹는 정도? 뭔지 아시죠? 네. 그렇죠. 그게 막 거부감은 들진 않는데 네. 오히려 네 그래요. 수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도 있으면 먹어요.
그러니까 어. 반찬 마냥 있으면 먹는데 오. 반찬. 그러니까 뭔가 최애 반찬은 아니지만 네. 있으면 먹는. 네, 이번에 오레오에서 민트 맛이 나왔는데 그건 좀 맛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나름 잘 맞을지도. 네. 그러면은 하와이안 피자는 아세요 혹시? 알죠, 알죠. 파인애플 올려져 있는. 저 좋아해요. 저 뜨거운 파인애플 너무 좋아합니다. 오 그래요? 저 바베큐 할 때 파인애플 꼭 구워 그거 먹어요. 저도요. 싫어하시나 보다. 저는 이 파인애플 이 과즙과 저는 진짜 정통파거든요 완전. 그래서 페페로니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되게 그럼 페페로니, 햄, 고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약간 과일과 피자?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조합인 것 같아가지고 길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먹고 싶어하는 그런 거는 네. 네. 지금 배가 고프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뭔가 자신의 취향을 설파하는 사람하고 뭔가 아까 이야기했던 홍대병 굳이 이분법을 그렇게 했지만요. 그 두 사람의 심리적인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취향을 설파하는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알아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과 그리고 소속감을 강화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취향이 겹치면 폐기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부류의 사람 모두 결국 취향을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확실해 보이는 것 같아요. 홍대병인 사람은 뭔가 취향을 숨기려고 하는데 뭔가 그걸 자기 표현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숨기는 것도 결국 이런 취향을 나만 향유하고 있다라는 그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모르는 걸 취향으로 삼는 사람이야. 이게 자기 표현의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 둘 다의 공통점은 취향이 뭔가 확고하고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진 건 둘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취향에 대해서. 근데 유일하게 다른 건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홍대병인 사람은 그걸 숨기고 누군가 그걸 알았을 때 방식이 좀 거칠어서 홍대병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 같고 맞아요. 자신의 취향을 설파하는 사람들은 뭔가 오히려 홍대병과 반대로 이렇게 엄청 알리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냥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되 정말 핵심적인 그 취향이 확고하고 특별하다는 게 생각하는 건 동일하다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취향과 어떻게 보면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뭔가 취향이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취향이 계급을 드러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옛날 일이지만 이전에는 그 계급에 따라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정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급에 따라 취향이 다를 수밖에 없었을 건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도 보이지 않는 권력이 여전히 취향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권력을 나타내는 그런 고상한 취향을 동경하게 되고 예를 들어 귀족 스포츠라고 아직도 불리잖아요, 골프가. 네, 그쵸. 그리고 요즘 과하다고 하는 오마카세와 명품 소비 이런 것들이 다 권력에 대한 욕망의 결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나만의 주관적인 취향과는 다르게 어쩌다 보면 취향조차 계산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뭐 골프나 오마카세 이런 게 굉장히 긍정적인 능력이 필요한 취향이고 그걸 사실 SNS에 게재하는 게 굉장히 자신의 능력적인 면모를 엄청 이렇게 좀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뭔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능력주의인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회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좀 뭔가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런 방식으로 뭔가 과시욕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뭔가 골프를 치러 가더라도 막 이렇게 라운딩 할 때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찍거나 약간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즐길 수도 있지만 뭐 그들에겐 그렇게 사진 찍는 게 뭐 즐거운 면 중에 하나일 테니까 네 근데 저한텐 그걸 잘 모르는 저한텐 좀 약간 슬프게 느껴지기도 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 보면 골프나 오마카세나 이런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쵸 뭐 그쵸 맞아요 맞아요. 되게 막 타락적인 취향이고 취미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제일 점잖은 스포츠고 제일 점잖은 음식들일 텐데 그쵸.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SNS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SNS가 이제 좀 보여주는 게 요즘에 또 이제 그런 SNS가 현대인들의 명함이라 불리잖아요. 오, 네. 뭐 이제 그런 삶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보여주기 식으로 변하고 그게 너무 과하게 소비가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안 좋은 그런 취향과 취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뭔가 홍대병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사랑과 가치관이라는 카테고리에 넘어가기 전에 저희 유진 씨만의 뭔가 취향의 가치관을 딱 이야기해보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취향의 가치관이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아까 이렇게 이분법 했던 것처럼 홍대병과 이렇게 자신의 취향을 설파하는 면에 부정적인 면을 빼고 뭔가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랑하고 싶은, 뭔가 친구가 듣기 싫어도 여기까지만 들어봐. 1분 이상 들어야 좋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음악 취향을 막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취향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뭐 낚시터에 너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 이게 여기 나만 알고 싶은 낚시터인데 약간 이런 이런 저만의 것을 지키고 싶은 취향이 이렇게 두루두루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유진 씨의 이런 취향의 가치관 같은 게 있으실까요? 가치관이라 하면은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두는 거는 제가 이 취향을 향유를 했을 때 즐길 수 있는가, 오, 그게 중요하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 부분에 되게 크게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활력이 넘치고 그런 좀 사랑이 많고 그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취향에서도 뭔가 조금 더 나를 성장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하는 나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완전 핵심적인 걸 잡아주셨는데 저희 1화 주제가 뭐라고 했죠? 취향과 사랑인데요. 취향과 사랑이요. 네, 이 두 개를 같이 잡은 이유도 취향과 사랑이 굉장히 면밀하게 붙어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가지고 왔는데 너무 그 점을 잘 짚어주셨네요. 네. 그래서 뭔가 취향에도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 또 사랑에서도 가치관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진짜 사랑에서의 가치관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사랑에서 중요한 가치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전에 유진 씨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이요. 오글거리는 질문이에요. 사랑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이 뭘까요? 이거 막 고등학교 때 배운 막 윤리와 사상, 뭐 오. 에리 프롬이 생각이 나는데 다 제쳐두고 사랑은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맞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뭐 모성애, 부성애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사랑이란 지도 없이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좋습니다.
그 밖의 일들은 잠시 잊고 낯선 대상과의 만남에서 시작해서 그 대상이 살아온 배경이나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일 수도 있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며 대상과 나의 여행에 몰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하는데요. 왜 지도가 없다고 했냐면 사람과의 일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쵸. 어느 순간에서 갈림길을 만날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앞길을 내다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어디로 갈지 선택해야 하는 하지만 어디로 가든 나는 성장이 있겠죠? 그렇게 그 여행이 즐거울 수도 있고 뭐 마음에 들면 그 여행에 정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뭔가 지난 날을 회상했을 때 그것이 사랑이었다면 여행을 다녀왔던 것처럼 그 사랑을 소중하게 추억할 수 있지 않나.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저 F거든요. 저도 그러네요. 혹시 유진 씨 여행 중이신가요? 그래. 유진 씨 이제 다음 학기에 또 이제 되게 큰 계획 있으시잖아요. 그거 한번 맞아요.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행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다음 학기에 이탈리아 베니스로 교환학생을 가기 때문에 와. 우와. 그곳의 일을 기대하면서 지금 여행은 잠시 중단 중입니다. 지금 비행기는 아직 안 떴어요. 길을 모으시고 계시군요. 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뭐 풍경과 지금 너무 기대 중입니다. 와 진짜 진짜 부럽네요. 네 완전 부럽습니다. 네. 제가 아까 나왔던 그 피자 얘기 살짝 해보자면 네. 네. 이탈리아에서 피자에 파인애플을 올려 먹으면 혼난다고 들었어요. 그쵸? 그게 맞다니까요. 혼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맛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한번 전파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사랑의 많은 종류가 있고 엄청 다양한데 뭐 성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사랑은 힘들 때든 행복할 때든 슬플 때든 뭔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이란? 사랑은 약간 참 어렵네요. 이 사랑이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왜냐면 사랑이 모든 거를 다 이제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랑하면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여행할 때도 그렇고 이 사랑이란 그런 개념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랑이 기본적인 동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래서 저도 좀 뭔가 이 삶을 살아갈 때도 이 내 삶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항상 전제로 깔고 네 살아가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웃는 이유가 저희 PD님이 자꾸 하트를 네. 네. 저희 사랑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지금 사랑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까 이야기했던 걸로 다시 넘어오자면 네. 그럼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 건전한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제 경우에는 보통 사랑을 하게 되면 네. 배울 점이
많은 대상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오. 그리고 그 대상을 통해 제가 배우고 성장하는 제 모습을 또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모습도 필연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인데 그런 나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사랑이 지속되어야 하는지 그게 요즘 고민이 많은데요. 주변에 친구들 연애 상담도 많이 듣다 보면은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 삼자가 보면 그 친구가 변화하는 모습이 긍정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그 친구는 함부로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고민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어떤 만남에서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사랑에서의 가치관 이게 너무 딱 한 문장에 답변하기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딱 한 단어로 줄이고 싶어서 제가 줄여봤는데 네, 뭔가요? 저한테서의 사랑에서의 가치관은 견고한 신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 사실 연애할 때 그렇게 의지를 안 하는 사람이고 막 우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여주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생각보다 엄청 의지하는 연애를 하면서 저 자신한테 왜?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왔던 답변이 견고한 신뢰였거든요. 네. 그게 제가 또 견고하다고 이렇게 앞에를 붙인 이유는 뭔가 상대가 주는 신뢰도 있지만 저 스스로도 그 사람에게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견고하게 신뢰를 저도 쌓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연애는 둘이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의지하고 올 수도 있고 뭐 전 투명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서로 얼마나 속마음이 투명해지고 이러한 그러한 행동들이 견고한 신뢰로부터 이렇게 비롯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사랑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견고한 신뢰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요.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유진님의 의견도 그리고 수빈님 의견도 다 맞는 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연애의 사랑을 좀 따지자면은 서로의 이제 그런 협력이나 그런 조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배려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빠지면은 결국에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도 중요하지만은 나만큼 다른 사람도 지금 나랑 같이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도 같이 중요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좀 까먹지 않고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저도 견고한 신뢰랑 같이 고민했던 게 소중하다는 것을 잃지 않는 것, 네. 잊지 않고, 네, 그게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와 더불어서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나요, 유진 씨? 이거 외적인 이상형 묻는 거 아니죠? 그걸로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그럼 혹시 여기 이상형 말하면은 공개 수배를 내려주시는 건가요? 저희 팟캐스트 빨리 유명해지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네, 언제쯤 연락이 올지. 010 자기 PR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사랑을 시작하려면은 상대를 잘 알아야 하잖아요. 우선 말이 잘 통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작이 대화인데
대화조차 시작이 안 된다면 사랑을 아예 시작할 수가 없어요. 상대를 알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연결이 매끄럽지 않거나 말이 끊긴다거나 그러면은 처음에 만약 불타올랐더라도 점점 식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대화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네. 저도 티키타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연애든 뭐든 친구든 티키타카가 잘 돼야 재미있고 재미있어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어. 공감대 형성이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맞지도 않은데 오히려 외적인 이상형을 찾다가 그리 오래 못 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아무리 외적인 이상형이 맞고 와, 내 눈에는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예뻐도 이게 연애라는 그런 큰 아까 말씀하신 여행에 대해서 사랑도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인데 그 여행의 동반자로서 내적인 그런 가치관과 공감대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으면은 힘들죠. 오래 갈 수 없고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랑이고 연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할 때 보통 내적인 가치관 되게 많이 맞추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결혼이 약간 그런 걸 조금 증명해 줄 수 있는 그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요.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는데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감성으로 왜죠? 감성적인 셋이 됐네 저희. 맞아, 저희 새벽에 녹음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새벽에 했으면 울었어요. 너무 낮에.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약간 가볍게 밸런스 게임을 해보자면 취향이 같은 저희 성애적인 사랑을 먼저 다루자면 뭔가 취향이 같은 사람한테 끌리세요? 아니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취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세요? 밸런스 게임입니다. 저는 취향이 같은 사람이요. 오, 왜요? 취향이 저는 제 취향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왜 자꾸 웃으시죠? 왜 웃으시는 거예요? 되게. 빨리 말해주세요. 근데 저는 또 생각하는 게 이제 좀 취향이 달라도 오히려 좀 그런 저는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좀 서로 다른 세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를 통해서 좀 더 큰 사랑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같은 취향을 좀 가져도 그런 공감대 형성이 쉬울 수는 있지만 물론 오히려 그런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의 관심의 전제하에서 이제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또 다른 서로의 매력을 느끼거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제가 밸런스 게임을 제안했지만 네. 저는 사랑하면 취향이 같으면 너무 좋고 취향이 다르면 약간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듯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두 개 다 황금 밸런스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네. 어떻게 되든 간에 맞죠. 어떻게 사랑에 있어서 뭐 정답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쵸. 네. 그러면 혹시 유진 씨랑 효원 씨는 그 신뢰가 한번 깨지면 네. 그게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완전 깨진다면. 저는 회복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오, 피디님은요? 저는 그 사랑의 깊이에 따라서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오. 가끔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상대방이 만약에 남자친구가 바람이 나갔다 그러면 용서할 거냐 용서 안 할 거냐 했는데
자기는 뭐 한 번쯤은 용서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또 나름 되게 독특한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을 갖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아니 왜 그거를 이해할까 했는데 약간 사랑의 깊이가 만약에 정말 되게 다르면은 네. 오히려 그런 게 작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사랑이 깊으면 신뢰가 깨져도 네. 어느 정도 이어붙일 수 있다. 네, 내가 너무 이 오. 사람에 대한 그런 애정도가 엄청 깊고 완전 그 사람한테 거의 미쳐 있다시피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거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신뢰를 붙이는 게 아니라 미련이라면요? 그게 슬프네요. 그러게요. 근데 일단은 제 의견은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일단은 어떤 한 사람들의 의견이고 저도 신뢰가 깨지면은 그게 다시 붙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유리도 깨지면은 그걸 모아서 본드를 붙인다고 그 금강기 없어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쵸. 결국에 겉보기에는 좋게는 보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전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잘 만들어진 그런 사랑을 다시는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도 이어진다 한들 두껍게는 못할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두꺼운 맞아요. 신뢰라기보다 엄청 그냥 얇은 신뢰면 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유진 씨는 그럼 그 어려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가치가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대화가 잘 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일단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대화가 자꾸 끊긴다. 아니면은 뭐 묘하게 같은 대화를 하는데 다른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있잖아요. 맞아요. 많죠. 이 대화를 하면서 몰입이 되어야 되는데 대화를 하면서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집 몇 시에 가지? 완전 슬픈데요? 그렇게 몰입이 그러니까요.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몰입이 되어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말로 이렇게 몰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몰입이 자꾸 깨진다. 그러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해야 합니다. 저도 완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러면 대화가 중요한 가치면 좀 취향도 좀 비슷해야겠네요. 그쵸. 물론 취향이 비슷해야 대화도 더 잘 통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취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서로 공감도 하고 맞장구도 쳐주고 그러면은 훨씬 말이 잘 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MBTI가 나온 후부터 더 취향이 사랑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연인과의 사랑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친구 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놀랍게도 제가 먼저 다가가서 저 친구 친해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의 MBTI를 물어보면 꼭 INFP더라고요. INFP. 네. 유진님 MBTI가 뭐죠? 저 ENFP입니다. ENFP. 네. 어. 발음이 좋으시네요. INFP 분들과 맞더라.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저는 취향이 사랑에 크게 작용을 하는 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럼 취향이 같을 때와 다를 때가 좀 둘 다 해당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같았을 땐 어땠는지 달랐을 땐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같을 때는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자리에서
저는 새로운 만남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편인데 보통 처음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시나요? 와, 저는 말이 진짜 없어요. 제 낯을 많이 가려서 전 진짜 말을 잘 못하고 엄청 조용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완전 부러운데요? 보통 호구조사부터 그죠. 시작되지 않나요? 어떡해요? 거기부터 시작하죠. 뭐 형제 누구 있는지 남매 누군지 아, 진짜? 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고 호구 조사가 끝나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휴일에는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아, 취미 이야기. 아니면 그쵸, 그쵸.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이런 취향에 대한 물음이 먼저 나오는데요. 네. 이때 상대와 저의 공통점이 나오면 그때부터 제가 신이 나서 이때구나. 네. 옳지 이때구나. 싶어서. 잘 들으셨죠? 공통점이 나오면 제가 그때부터 신이 나서 말을 어, 와다다다 그쵸. 내뱉고 호감이 급상승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달랐을 때는 별로 그렇게 뭐 취향이 달랐을 때에 사랑이 시작되는 경우는 잘 없으셨나요? 달랐을 때는 그거는 조금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일단 그 전에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근데 뭔가 취향이 다른 것 같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플러팅을 시작해야죠. 오. 나 그런 장르 본 적 없어. 같이 보러 갈래? 뭐 알려줘. 라든지. 오히려 기회를 창출하는 그쵸. 쪽으로. 그러면은 또 그런 관심이 싫지는 않을 거거든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봐주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치는 그게 저였다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서 그것도 기회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좋은데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뭔가 전자는 솔직히 좀 뭔가 좋은 모습이지만 뭔가 좀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취향이 다르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로 이제 다른 그런 삶과 세계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더 색다른 사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피디님은 취향이 사랑에 크게 작용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히려 취향이 안 맞아서 맞는 경우가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오, 오히려.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면.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은 뭐 상대방이 뭐 예를 들면 K-팝을 좋아한다. 근데 저는 제가 주로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아무래도 흑인 음악 쪽이거든요. 오. 힙합이나 재즈 쪽을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데 근데 아예 성향이 다르잖아요. 네. 한쪽은 아이돌 음악이고 한쪽은 진짜 완전 흔히 말하는 그런 좀 막 힙스터 음악들이고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안 맞더라도 서로 이제 배려를 하고 안 맞으니까 난 안 갈래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 그런 게 있어? 그럼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럼 공연이 있어? 그럼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더 내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이니까. 네, 저도 막 K-팝 콘서트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진짜 아는 가수가 그때 그게 무슨 서클 차트 어워즈였나? 그랬을 거예요. 모르시죠? 아세요, 씨? 저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아, 네, 그 시상식이 있는데 네. 거기 뭐 부석순 나오고 아. 에스파 나오고 오. 뭐 스테이시 나오고 그런 무대였는데 저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특히 제가 아이돌 그룹 음악을 잘 안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마지막에 부석순이 그 마지막 데미를 장식하는 무대였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네. 그래가지고 그때 K-팝에 대해서 생각이 한 번 더 바뀌면서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다른 취향이 좀 더 색다른 연애, 사랑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딥한 주제 오늘 많이 이야기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도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떠신가요? 맞아요.
제가 오늘 든 생각은 취향이나 사랑이나 뭔가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홍대병 이야기도 해보고 아까 그랬던 것처럼 맞아요. 뭔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아, 취향과 사랑 이 두 가지 단어에서 이렇게나 깊고 엄청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벌써요? 아, 아쉬워요. 야. 자, 어떠셨나요, 유진 씨? 저는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요. 네. 저는 항상 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는 이거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든지 네. 이렇게 의견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데 음. 이렇게 막연히 생각만 해왔던 취향과 사랑 그리고 그 두 주제의 혼합 이런 좀 색다른 조합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깊게 생각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피디님은 어떠셨나요? 네, 제가 첫 화 패널로 이렇게 장식하게 되어가지고 되게 영광스럽고요.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유진님을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했는데 너무 좋은 말씀과 답변 준비해 주셔서 저 혹시 교장 선생님인가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저도 처음 이런 제가 극예술 연구회라는 걸 하고 있는데 연극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무대에 올라갈 때 생각이 좀 나면서 초반에 무척이나 떨렸는데 네. 또 이렇게 끝내려니까 이제 막 몸이 풀린 것 같은데 그니까요. 좀 아쉽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진행을 잘하셔가지고 아닙니다, 피디님. 팬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PD로서 되게 뿌듯하네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저희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여기 뭐 그렇게 할 말이 많길래 1화를 마무리 드리면서 인사 올립니다. 저희 앞으로도 많은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맞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유진 씨, 저희 그럼 남은 이야기는 카페 가서 할까요? 좋죠. 좋습니다. 예! 예. And that's why I love the moon, 'cause it's always